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6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예술활동위해 GPT 창작단 시범사업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 AI 시대가 바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가 총출동해 강연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GPT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대시 GPT 혁신 포럼을 열고 윤리, 비즈니스, 인공지능의 활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개회사는 김 지사가 챗GPT-4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게 너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에서 GPT를 활용해 도민의 인공지능 활용 권리를 확대하려고 해. 중략,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설문을 써라고 요청한 뒤 나온 답변이다. 개회사는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하고 농어촌에서 농어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2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 경기도에서는 차세대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활용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모든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 도입 소규모 사업자와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기관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도입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쟁점을 신중하게 고려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한 김 지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경기도가 맨 처음 GPT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다라면서 GPT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길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새로운 길의 개척자가 되면 대한민국이 따라오고 대한민국이 변화할 것이라며 오늘은 도민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돕는 GPT 창작단 시범사업 미래산업펀드 500억을 조성해서 GPT 스타트업의 투자 등의 향후 구상을 밝힌 후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함께 GPT 산학연 기업협의회를 바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업무 효율을 위해서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진화학자이자 과학철학자로 유명한 장대익 가천대 교수는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들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장대익 교수는 챗GPT의 인류사적 의의는 한마디로 인터페이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자연어로 명령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지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챗GPT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능가했을 때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뭔가 자존감에 상처받고 뭔가 불편한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GPT는 기술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진입로에 우리를 앉혀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조연설 후에는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 및 사회적 이슈 최재식 키스트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GPT 활용 전략 차경진 한양대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재와 비즈니스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에는 이원재 경기도 정책보좌관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자와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이수재 경기도 AI 빅데이터 산업과장 등이 패널 토론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각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도민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신속하게 GPT 활용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바시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은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차 등을 주제로 7차례에 걸쳐 경바시 시즌 1을 개최한 바 있다. 장애 영유아 등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사업 진행. 경기도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4개 교육사업을 약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이 2년에 한 번씩 받는 보수교육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역량 강화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역량 강화 교육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작한 교육으로 신임원장의 직무 역량 강화와 공공성 인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130여 명을 대상으로 6에서 8월 중 3회에 걸쳐 운영하며 총 23시간 4일 과정이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은 올해 최초로 추진하며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보육교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8, 9월 중 2회 운영되며 총 12시간 2일 과정이다. 지난해 관련 교육 교재를 개발해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이 교재에는 5대 핵심 가치, 공공성, 투명성, 개방성, 전문성, 안전성을 중심으로 놀이와 영아 발달 이해와 실행, 영아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생활 실행, 보육교직원 권리 증진 등이 수록됐다. 교육 대상은 관할 시군을 통해 수요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더욱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영물결표 쌓인 1세 영아를 위해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대 2, 0세 반, 혹은 1대 3, 1세 반으로 줄인 곳이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특화 어린이집으로 2008년 전국 최초로 개설해 현재 300여세 개소가 운영 중이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2020년부터 추진했고,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사 278명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16개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한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 대상을 장애 영유아 전담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통합반 일반교사, 비담임교사까지 확대한다. 교육과정도 도내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반영해 장애 유형별 보육과정 놀이 학습 지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 지원을 위한 컨설팅, 보육 전문가들이 수뇌 자문을 통한 개인지도, 튜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현직 보육교직원이 2,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은 13,4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8개 보수교육 교육기관을 통해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누리집 https://childcare.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올해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아들이 한층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등 타이머 콕시오 경보기 무료 설치 지원. 경기도가 장애인 등 가스 안전 취약계층 3,900세대의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 콕시오 경보기를 무료로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23년도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한다. 타이머 콕은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되거나 주위 온도가 3분간 70에서 80도가 지속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깜빡하고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CO,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에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감지해 알려주는 안전장치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가스 안전 취약계층 조건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세대다. 선정 기준에서 해당 사항이 많은 사람 중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도는 31개 시군별 수요 조사를 반영해 3월 중 지원 세대를 선정하고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4월부터 무료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 김현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2012년 47,005세대에 보급해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업이다라며 가스 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은 물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